네, 핵심 주제 첫 번째는요. 우리 시험에 정말 매번 나오는 기회비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뭐 다른 시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기회비용을 같이 공부하기 전에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클수록 좋은 겁니까? 아니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까? 그렇죠. 기회비용도 비용이죠.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크면은 나쁜 겁니다. 기회비용은. 그리고 더군다나 기회비용의 정의가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한 게 작아야 좋지 큰 걸 포기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요거부터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기회비용의 개념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회비용의 개념이란 게 잘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 다른 어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자원의 희소성이 뭐냐면 뭐 경제학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장황하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한 것. 그걸 뭐 자원의 희소성 그렇게 해놨는데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가장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중국집에 갔어.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짜장면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짬뽕도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5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즉 자원이 희소한 거예요. 자원이. 5천 원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짜장면이나 짬뽕 중에 잔인한 선택을 해야 돼요. 저는 보통 짜장면에 손이 가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짜장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포기했어요? 짬뽕을 포기했네? 그러면 짬뽕이 기회비용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포기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요거를 소비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생산에서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분식점 그 주인 아저씨가 밀가루와 설탕이 있는데요. 이 밀가루와 설탕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건데 호떡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호빵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호빵과 호떡 중에 예를 들어서 호떡을 만들었으면 호빵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호떡을 만들기 위해 호떡을 생산하기 위해 포기한 것은 뭐다? 그것은 호빵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교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이란 개념은 우리 경제학 전반에 다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기한 것이 다수라면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자, 여기 포기한 게 여러 개래요. 그러면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거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제가 예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죠.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자원이 희소한 경우에만 기회비용의 개념이 성립합니다. 즉 자원이 희소성 때문에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가령 공기같이 우리가 계속 뭐 무한대로 들이마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기회비용의 개념이 성립이 안 되고요. 그냥 5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오직 한 가지 용도에만 사용되는 자원이라면 기회비용은 0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다른 것을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오직 한 가지 용도 딱 나오면 기회비용이 0이구나.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5번은 2번이 중요하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S기업, H기업, 지역군인 자영업 4기업 중에서 하나를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직장을 고르는 그 기준은 딴 거 없이 그냥 연봉이 크면은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뭘 고르겠어요? 그죠? S기업을 골랐죠? 취업을 S기업을 했으면 3개를 포기했네. 그렇다고 기회비용이 요 3개를 포기한 1억 8천 6천을 다 더한 2억 4천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3개를 다 더한 게. 여러 개를 포기했다면, 즉 다수를 포기했다면 그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H기업의 연봉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아까 포기한 것이 다수, 여러 개라면
가장 큰 가치가 큰 것이 기회비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1억,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1억이 기회비용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S기업이 아니라 H기업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포기한 게 2억 8천, 6천 요 세 개죠? 그럼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그죠? 2억이 기회비용이네. H기업을 선택했을 때. 그러면 이번에는 직업군인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직업군인 선택하면 자, 포기한 게 2억, 1억, 6천이죠. 8천을 선택하느라고 요 세 개를 포기했는데 요 합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큰 2억이 기회비용이네. 자영업도 마찬가지겠는데요. 2억이 기회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연봉에서 가장 큰 것은 요놈이었는데 기회비용을 한번 따져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S기업만 1억이고 나머지는 다 2억이었잖아요. 요것들을 선택하는데 그럼 봐봐요. 제가 연봉으로 2억 선택하는 거나 기회비용을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한 거나 결론은 어때요? 똑같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제학에서는 선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선택한다고 해요. 결론은 똑같아. 즉, 봐봐요. 기회비용을 가장 작게 선택해야 하는 행동이 경제학에서는 올바른 행동이고 그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며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기회비용을 작게 행동하는 사람, 합리적인 인간의 가정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요거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회비용을 봤을 때요. 우리가 비용이 크게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기회비용은 실제로 나간 돈, 명시적 비용, 즉 회계적 비용하고요. 실제로 나가진 않았지만 포기한 금액, 암묵적인 비용까지 포함이 돼요. 자, 이거 조금 이따가 이 두 개의 비용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실제로 나간 돈만 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까지 고려해야 돼?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해서 기회비용 전체를 다 고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일단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기회비용은 요 두 가지 비용을 다 포함하는 거죠. 암묵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 그죠?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암묵적 비용이 뭐냐? 이거는 우리 교재 핵심 문제 1번에 나왔습니다. 봐봐요. 박유천이라는 사람이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회사원이었는데 고시 공부한다고 회사 때려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고시 공부할 때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한대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따져보면 자, 실제로 돈이 나가는 1,000만 원은 회계학적 비용, 즉 명시적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연봉 2천만 원을 고시 공부한다고 포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비용은 뭐냐면 이거는 암묵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비용을 한번 따져보면 회계학적 비용이 1,000만 원이고 암묵적 비용이 2천만 원인데 경제학적인 비용은 요거 두 개를 합친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렇게 학문의 어떤 수준을 얘기할 때는 회계적 비용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암묵적 비용과 경제학적 비용이 같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 비용과 경제학적 비용을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 사실 경제학적 비용, 즉 기회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을 다 포함합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회비용이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두 개 합친 거라 그랬죠? 그게 기회비용이자 경제학적 비용인데 때로는 회계적 비용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경제학에서 어떤 그 케이스를 만들 때 그래서 암묵적 비용이 곧 기회비용일 때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강사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요거 두 개를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많은 요거 두 개를 반드시 다
따져야 돼. 기회비용에서는. 자,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있잖아요. 자, 봐봐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기회비용을 고려했다 그랬을 때 어떤 수입이 있잖아요. 어떤 경제활동에서. 그러면 비용을 암묵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을 빼야 되니까 경제학적인 이유는 요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회계학적 이윤을 따질 때는 실제로 나간 돈만 따지는 거죠. 실제로 나갈 돈. 그러니까 요거가 제외가 되니까 회계학적 이윤은 경제학적 이윤보다 항상 크죠. 그죠?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자꾸 들어야지 알 수 있어. 네, 핵심 문제 2번을 볼게요. 자, 근데 핵심 문제 2번 보기 전에 만약에 이 답이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3번이 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교재 중에 첫 번째 인생 1판이 정답이 2번이라고 나오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지워버리고 절대 보지 마. 그거 보면 헷갈리니까 그 해설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2번으로 정답이 돼 있으면 그거 아예 지워버리시고요. 이제 그냥 요거만 보세요. 아셨죠? 자, 요 문제는 뭐냐면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회사원 미나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1층 상가에서 연간 1,000만 원 임대 수입하고 있는데 회사 다니다가 막 지겨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때려치고 여기 있는 임차인도 쫓아내고 자기가 저기서 제과점을 개업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연간 운영비가 1,500만 원을 예상하고 연간 4천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대요. 그러면 미나가 개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인데, 자, 보통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아니 운영비 1,500만 원에다가 연간 비용 4천만 원이니까 2,500만 원 벌겠네. 그러면 제가 좀 차리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3번 안 되는 전형인데 봐봐요. 4천만 원 수입으로 비용 5천만 원 제하면은 2,500만 원 수입 얻게 되니까 개업하면 된다? 안 됩니다. 여기에서 보는 이 2,500만 원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회계적 이윤이죠. 그리고 1,500만 원은 회계적 비용만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까지 고려해야 돼?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돼요. 암묵적 비용이 뭡니까? 여기 2천만 원과 3천만 원이 바로 제과점을 차리게 됨으로써 받을 수 없는 포기해야 되는 금액이죠. 이 연봉과 그 다음에 요 임대료요. 그러면 요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암묵적 비용이요. 지금 방금 본 암묵적 비용이 요게 연봉 2천만 원에다가 더하기 1,0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암묵적 비용이 3천만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회계적 비용을 더해야지 기회비용이 되잖아요. 회계적 비용이 1,500만 원의 운영비가 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더하면 요게 기회비용이고 요게 경제학적 비용이 되는 거죠. 경제적 비용. 그럼 요 경제적 비용이 얼마다? 요게 바로 4,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기회비용이 4,500만 원이에요. 근데 총 수입이 총 매출이 4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기회비용이 뭐라 그랬어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쓰이는 비용이죠. 의사결정을 해야 돼. 무슨 의사결정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이 가게를 개업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게 회계적 비용만 따지면 안 되고 뭐가 된다? 그렇죠. 기회비용인 4,500만 원을 다 따지는 것이,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 의사결정에 쓰이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기회비용이 4,500이고 이게 4,000이면 개업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왜? 비용이 더 크잖아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개업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여기 핵심인 내용이에요.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해라. 근데 사실 암묵적 비용을 따지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헷갈리긴 무지 이 기회비용을 헷갈리게 내면은 엄청 헷갈리게 낼 수도 있고요. 저도 사실 이 교수님들마다 해석이 좀 기회비용에 따라서 틀린 경우도 있고 저도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 명확하게 딱 구별하기가 어려운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아무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구해야 돼? 그렇죠? 회계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먼저 구별을 해서요. 총 수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기회비용 구한 다음에 요 기회비용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개업하느냐 안 하느냐. 뭐하고? 거기에 분명히 총 수입이라던가 수익이라던가 총 수익이라던가 그렇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기회비용보다 작으면 그 경제활동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금은 개업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좀 운영할 때 회계적 비용은 1,500만 원이죠. 그리고 제가좀 운영할 때 암묵적으로 포기한 암묵적 비용은 연봉 2천만 원 더하기 임대수익 1,000만 원. 맞죠? 아까 3번은 받고 그 다음에 4번은 제가점 매출액이 요런 4번 질문 되게 나와요. 기회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유치하게 안 물어본다고. 매출액이 4,500만 원 이상이라야 미나는 제가점을 개업할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지문에 가령 뭐가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이런 질문 기회비용에서 뜨면 바로 요 금액이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요 자리에 회계적 비용이 들어가면 틀리겠죠. 자, 5번. 현 상황에서 미나는 제가점을 개업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해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이거예요. 자, 크기가 매출액은 이거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비용은 이만큼 크잖아. 암묵적 비용 3천만 원에 명시적 비용 1,500만 원. 명시적 비용 1,500에 회계적 이유는 매출액에서 2,500이지만 사실은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매출액이 더 작고 기회비용이 크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더 크다.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 개업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더 기회비용이 크니까 안 한다. 그게 정답이죠. 그림을 그러면 우리가 차려야 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만약에 매출액이 5천이었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봐봐요. 명시적 비용이 1,500만 원이니까 회계학적 이유는 매출액에서 명시적 비용,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5천이죠? 그러니까 5천에서 명시적 비용 1,500을 땐 3,500이 회계학적 이윤입니다. 근데 경제학적 이유는 얼마예요? 그렇죠. 자, 매출 5천 중에서 명시적 비용이 1,500이고 암묵적 비용까지 빼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학적 이윤, 요게 바로 초과 이윤이겠네요. 초과 이윤, 그죠? 요게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가게를 열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세요. 요거를 잘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계학적 이윤은 경제학적 이윤보다 언제나 크겠죠. 언제나 크거나 같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암묵적 비용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뭐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지 말고 아무튼 회계학적 이윤이 경제학적 이윤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왜? 암묵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기회비용이 뭐였습니까? 기회비용은 의사결정을 하는 비용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비용 중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고려하지 않아야 될 이 반대 개념도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매몰 비용이라는 건데 매몰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몰 비용은 이겁니다. 의사결정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매몰 비용은. 즉 이미 돈은 냈고 돈을 질렀고 회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반영하면 안 되는 비용이 매몰 비용인데 그럼 뭐하고 반대입니까? 그렇죠? 기회비용의 반대 개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회비용은 뭐라 그랬어요? 기회비용은 그 기회비용이 크냐 작냐 가장 작은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게 기회비용 아닙니까? 근데 매몰비용은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잖아요. 즉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매몰비용은 본전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본전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좀 비정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남자하고 한 5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근데 도저히 결혼할 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죠? 이 남자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근데 그 5년, 매몰 비용인 5년, 그러니까 이 5년이 좋았더라고 하더라도 그죠? 앞으로 같이 못 살 것 같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뭘 고려하면 안 돼. 그죠? 매몰 비용 5년을 고려하면 안 돼요. 뭐만 고려해야 돼? 앞으로 얘가 어떻게 나갈지.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죠? 5년 동안 사귀었는데 헤어지기 뭐 하니까 결혼해가지고 뭐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또 좀 원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예컨대 오페라를 보러 갔어요. 처음 갔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날에 5년 동안 사귀던 여자한테 채여가지고 쇼크를 먹어서 생판 안 보던 오페라를 20만 원을 내고 갔습니다. 근데 한 5분쯤 앉아 있으니까 도저히 재미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20만 원 이미 냈죠. 재미없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에 반영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남은 시간이라도 더 효용을 즐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20만 원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끝까지 앉아서 보게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매몰 비용을 가지고 한 의사결정.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경제적 의사결정 시에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아직 전형적인 시험 문제예요. 이게 두 번째. 자, 이것도 중요한데 재판매가 가능하다네. 가능한 생산시설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고정 비용이자 매몰 비용이다. 틀렸죠. 왜? 뭐가 되냐면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건 회수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가 다 요 생산시설을 써먹은 놈에 다시 판매가 가능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매몰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 찾으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 3번. 10만 원의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반쯤 먹었는데 맛이 없다면 음식을 남기고 나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왜? 10만 원을 벌써 냈잖아요. 반쯤 먹고 나서 맛없으니까 물려주세요. 그럴 수 없죠. 그죠? 본전 생각하지 말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실에서는 그때 어때요, 여러분들? 배가 터져라고 10만 원 냈으면 배가 터져도 먹어야지. 그죠? 아무튼 현실에서는 그렇게 매몰 비용까지 고려한 그런 의사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죠. 4번은 오페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5번에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고정비용 있잖아요. 요게 고정비용이 매몰 비용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경제학에서 나오는 모든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기회비용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아셨죠? 오늘 아무튼 그 핵심 주제 1번에서 본 요 기회비용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뜻과 그 계산을 할 때 어떤 것을 명시적인지 혹은 회계적인 비용인지 고려하는 것까지 명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주제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